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트리플랜드의 대표 조계현입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은 영어로 읽으면 이제 다들 트라이프렌드라고 읽으시는데 한글로 여기 써 있듯이 트리프렌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트립하고 프렌드를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리프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온 강의 내용은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의 팀빌딩 사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사를 만들게 됐는지, 원피스에서 루피가 조로랑 남이랑 모으듯이 어떻게 팀원들을 모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먼저 해봤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제가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영어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가르친다고 뻥치고 PC방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서 오늘 되게 반갑습니다. 재밌게 잘 해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되게 익숙한 친구가 위에 하나 있죠? 개콘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길래 저도 하나 붙여넣기 해봤어요. 저는 지금 화면에 있는 때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빠졌을 때라서 조금 더 날씬한데, 제 이름은 조계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16년도부터 트리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강사 좀 쭉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고3 이제 누나들하고 언니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학생 친구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말을 더럽게 안 듣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뭐 프리랜서로 통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거랑 관련 있는 회사를 하나 이끌고 있기도 해요. 저는 제가 저를 부를 때는 프로 여행러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여행 간 건 3년 전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트리플랜드 아이템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리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도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걸 토대로 만든 거예요. 혹시 여기 해외여행 가본 친구 있어요? 꽤 많네. 뭐 유럽 가본 친구들도 있어요? 유럽은 한 명도 없어요? 있다, 여기 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유럽 여행할 때 4군데 갔다 왔는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로 저희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저를 부를 때 저는 수다쟁이라고 불러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말을 잘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면 손 절대 안 들죠? 솔직히 안 들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는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지만, 저도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 저거라서 워커홀릭이다 라고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마치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로고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T랑 P만 대문자잖아요. T랑 P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를 형상화한 건데, 저희 팀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저거 이제 만들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걸작인 거예요. 만들고 뛰어다니다가 무릎에 멍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로고입니다. 저희 트리플랜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아이템 소개가 아니니까. 저희 트리플랜드는 GPS 오토 체크인 그리고 AI 자동 추천 기술을 활용해서 관심사 기반으로 외국인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현지인하고 외국인 방문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대 친구들도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뭐 이제 니즈가 있으시면 안드로이드를 쓰시면 이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구글 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만 되는데 다음 달 한 말쯤 되면은 이제 아이폰 버전도 나와요. 그래서 뭐 둘 다 나오니까 혹시나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진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를 바탕으로 보는 팀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의 팀빌딩,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팀빌딩을 위한 방향이라고 적어봤어요. 이 목차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례를 바탕으로 보는 팀의 중요성입니다. 팀이 뭘까요, 여러분? 되게 상투적이죠? 다들 이렇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 팀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팀 어떤 거 있나요? 그렇죠. 그거 아주 좋아요. 혹시 또 있을까요? 앞에 친구 먼저? 그렇죠. 협동도 좋죠. 뒤에 있는 친구? 조금만 크게 해줄래요? 맞아요. 여러 명이 모이는 것도 팀의 구성 요소죠. 맞아요. 공동의 목표도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게 팀의 정의에 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딱 준비해 왔거든요. 팀이라는 거는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합체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통된 목표,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해 줬죠. 공통된 책임, 어떤 친구가 또 얘기해 줬고요. 정기적으로 상호작용, 계속 만나니까, 그죠? 이제 사회적 집합체라는 것은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협력하는, 그렇죠? 그게 지금 팀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팀의 정의라면 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팀의 특성 첫 번째는 팀의 구성원은 소수의 정예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돼야 된다. 원피스 좋아하는 친구. 팀 전체 몇 명인지 알아요? 7명인가요?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있나요? 저 몰라서. 네네네. 9명이랍니다. 혹시 하나씩 대주실 수 있나요? 캐릭터 이름 하나씩? 루피, 조로, 상디, 우소, 나미. 그 외에 누구누구, 예.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9명 정도는 팀이라고 불리는 것 같죠? 그러면 또 팀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게 있죠? 혹시 있나요? 뭐라 막 하는데? 친구 어떤 거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탁상공론.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팀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종종 탁상공론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수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팀의 특성 중 하나래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 간 공유된 목표 합의가 있어야 된대요.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시되는 팀 조직에서 한 사람의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대요. 옛날처럼 소위 말하는 독불장군형의 리더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같이 만들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팀인 거고. 세 번째는 직무 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상호 공유해야 된답니다. 과거의 조직에서는 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상위층의 담당자가 부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즉 회사 부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리더들이 다 그걸 졌던 건데, 팀 조직에서는 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업에 보다 더 성실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팀의 세 번째 특성이랍니다. 네 번째는 팀 조직을 이끌어가는 팀장은 과거의 권위주의 의식의 지시나 통제 위주보다는 과업 수행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을 보다 동기화시키고 조언도 해주고 불화도 조정해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준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좋아하셨나요? 조정편 혹시 봤나요? 조정 이렇게 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본 친구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영돈 씨가 나와서 울면서 내가 봤다고, 너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다고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무한도전 당시에 그 조정팀 그 자체가 이거를 제가 알아봤을 때 딱 떠오른 팀의 이미지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팀은 이제 그런 좋은 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팀이라는 건 어떤 팀이 좋은 팀일까요? 어떤가요? 싸움을 잘한다고요?
싸우지 않는다고 큰일 날 뻔했네요. 거꾸로 얘기할 뻔했어. 싸우면 큰일 나죠. 싸우지 않는 팀이죠. 그러면 제가 이 예시를 만들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어때요? 한 3, 4명 정도 지금 이러는데 지금 독일전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죠. 지금 축구 좋아하게 생긴 남자친구들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독일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되게 좋은 팀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솔직히 세계 1위 팀 이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겼죠. 2대 0으로. 저도 기대 안 했고 저도 그래서 그냥 원래 약속 있는 김에 나갔다가 축구나 보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편하게 봤다가 집에 갈 때 목이 쉬어서 들어갔던 이제 그 날이었는데 너무 흥분되고 너무 재밌는 경기였죠. 이 축구 대표팀이 좋은 팀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데는 이 축구 대표팀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느꼈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 인터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개인 능력에서는 독일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렇죠. 뭐 크로스 있고 키미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은 둥글고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멋있죠. 그리고 조현우 선수는 자기가 다 막아놓고 공을 선수들한테 돌렸죠. 앞에서 선수들이 잘 띄워줘서 막았다. 나는 한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공을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고 조현우 선수는 골을 막았죠. 자기가 쌓은 공들을 같이 헌신한 팀원들에게 돌려준 모습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볼 때 진짜 이때는 정말 멋있는 팀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거꾸로 나쁜 팀의 사례도 있을까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 있는데 나쁜 팀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제가 여기서 나쁜 팀으로 좀 꼽아온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평창올림픽 때 하네 엄청 많이 하네. 아이스하키 단복 단일팀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완전히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서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 팀 자체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우리나라 예시를 찾느라고. 단일팀이 논란됐던 게 3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이제 북한이랑 같이 팀을 꾸린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멋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기존에 같이 합을 맞춰왔던 한국 선수들이 선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냥 북한 선수들을 어느 정도는 껴줘야 됐기 때문에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같은 거 하는데 반에서 베스트 11 딱 짜놨는데 다른 반이랑 같이 하래 갑자기. 다른 반 애들 무조건 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합 맞춰온 친구들끼리 공이 안 맞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두 번째는 연습 기간도 부족했고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그리고 북한이 조금 욕심을 부렸다 그래요. 선수가 수비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나눠서 포지션이 있는 건데 공격수만 다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건지 어쨌든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팀의 4가지 요소들 중에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책임을 같이 나눴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아가서 이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팀의 예시로 갖고 와봤어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의 팀빌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스타트업은 유형이 4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멤버 구성원들이. 첫 번째는 기획자고요. 두 번째는 마케터고, 세 번째는 디자이너, 네 번째는 개발자예요. 이 4가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은 팀에 한 명씩 들어있을 때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금 이제 다뤄볼 수는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로 치면은 롤 얘기하니까 바로 누가 막 웃는데 탑, 미드, 봇 다 있는 거예요. 정글까지 다 갖춰진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트가 유형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예시를 조금 들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AA 기업인데 팀원이 3명이에요. 대표님까지 3명 계시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가지 중에서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가 있는데 개발자가 없어요. 근데 하시는 일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일을 중개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중개 서비스를 하는데 웹사이트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죠. 말빨도 엄청 좋고 대표님도 엄청 잘생기셨고 디자이너도 엄청 능력이 뛰어나신데 웹사이트만 딱 만들면 되는데 웹사이트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드가 없는 거죠. 보세 롤 할 때 탑이랑 봇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애매하죠. 두 번째는 BB 기업인데 여기는 다 있어요. 한 명씩 다 있는데 이 개발자가 두 직군으로 보통 나뉘는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하드웨어 개발자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는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개발자는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거를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가지 중에 1가지가 좀 부족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CC 기업인데 실제로 이름이 CCA, BB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밝히기 좀 그래가지고 숨긴 거고 CC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여행 관련 가이드 중개업을 하시는데 팀원이 4분이시고 여긴 되게 멋있게 외국인도 있어요. 되게 멋있는 팀인데 여기는 마케터가 역으로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다 만들었고 엄청 멋있어요. 홈페이지도 앱도 만들고 디자이너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홍보할 사람이 없는 거야. 거꾸로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계속 만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나서 저희 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 팀도 아직 나아갈 길이 구만리고 할 것도 많지만 오늘 일단 뭐 제가 조금 저희 팀엔 저 4가지 직군의 사람들이 1명씩은 다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16년에 대학생 창업가로 시작했어요. 대학생 4명이서 뭉쳐서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렇게 생겼었는데 이건 빨리 넘길게요. 창피하니까. 처음에 대학생 4명이서 만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는 나머지 3명이 더 모여서 스타트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제가 아까 4개국 갔다 그랬잖아요. 유럽에. 유럽 여행 처음 시작할 때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써야겠다 그러고 그 스페인의 어느 은행 가니까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그때 이제 한 달치를 다 뽑았어요. 한 70만 원 정도? 현금을 다 뽑아서 지갑에 잘 넣어놨는데 바로 다음날 소매치기 당했어요. 한 푼도 안 빼놓고 한 푼도 안 썼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근데 이거 소매치기를 해가신 분이 그 이제 노부부 전혀 의심을 못했던 거예요. 전혀 의심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여행을 하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딱 가서 돈 딱 뽑고 이제 시작 이랬는데 다음날 그냥 홀라당 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털린 거죠. 근데 그걸 또 몰랐어요. 한 3시간 동안. 얼마나 치밀했냐면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서 현금을 빼서 지갑을 닫고 가방에 넣고 가방을 잠그고 돌려놨어요. 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 뒤에 3시간 지나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행이 순식간에 생존이 됐어요. 돈이 없잖아요. 스페인에 가면 먹물 빠에야가 되게 맛있다 그래서 맛집 찾아놓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버거킹만 먹었어요. 여기도 있는데 버거킹 먹으러 간 게 아닌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행이 생존이 되고 막 공황장애까지 올라 그러고. 그리고 그날이 제가 마드리드에 있었는데 그날이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챔피언스 리그라고 있어요. 축구에 챔피언들끼리 모여서 하는 리그인데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호날두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랑 또 다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나는데 저는 마드리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놓쳤어요. 남들은 그거 보려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다가 제가 그러다 이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라고 아세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을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묵고 있었는데 현지인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됐어요. 프랑스인 현지인을.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야, 일주일 동안 와서 묵어라.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 상경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파리로 올라온 케이스였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그냥 같이 묵자 하고 일주일 정도 같이 이제 살게 됐죠. 남자였어요. 같이 살게 됐는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다시 생존해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야, 파리는 크루아상이지 이러면서 크루아상 딱 아침에 먹고 점심에 푸아그라 딱 먹고 저녁에 정신 차리니까 제가 에펠탑 앞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구나. 이게 여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전공이 영어라서 영어를 조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우리나라 온 외국인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서 서비스를 찾아봤는데 돈 받는 가이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 받고 가이드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템을 만들게 됐어요. 와, 길었죠. 아니 박수 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템을 만들게 된 계기를 얘기해 준 거고, 이런 아이템을 구상할 당시에 모였던 팀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동 창업자들이었어요. 처음에 대학생일 때 이제 나중에 친구들도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창업 수업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뜻을 합쳐서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 남아있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저희 사무실에서 혹은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보라 그랬거든요. 저희 공동창업자께서는 저랑 같은 동기고 같은 전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만들고 데이터 분석하고 통계도 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됐어요. 그런 분이 저희 팀에도 있고요. 뭔가 좀 비장하죠. 저희 팀에 개발자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반년 정도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른 업체 사례처럼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건 모바일 서비스인데 저는 못 만들고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었던 것 같아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한 700명 정도는 제가 거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개발자를 하나 찾게 돼요. 아까 16년 9월에 시작했는데 17년 5월에 개발자가 들어왔어요. 그 기간이 진짜 어둠이었죠. 개발자가 들어오고 저희 팀에 이제 개발자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혼자서 만드신 그 개발자세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헌신해주고 계시고 항상 제가 고마워하는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정식 버전을 아까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개발자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서 거의 또 한 1년 지나서 올해 4월에 한 명을 더 영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개발을 시작했고 그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속도도 많이 붙고 정식 버전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열심히 또 개발을 해주고 있는 개발자가 한 명 더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사진 속에 있던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랑 창업을 같이 시작했고 디자인 파트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취준생으로 이제 가시면서 팀을 나가시게 됐어요. 이제 물론 아름답게 이별을 하긴 했는데 그러시고 나서 저희 팀의 디자이너가 부재하게 됐고 디자이너를 새로 뽑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팀에 엄청난 경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합류를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 합류하셨고 오시자마자 저희 팀에, 저희 아이템에, 저희 회사의 이런 브랜딩이라든지 브랜드 뭐 로고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되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바꿔주고 계세요. 진짜 고마운 분이고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디자인 쪽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팀원들은 이렇게 좀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 팀에 서포터가 또 2명 있어요. 한 분은 이미 취업을 하셨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언론사에서 기자단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도 좀 이따 이제 대학교 가시고 대학교 졸업하실 때 되면 이제 취준생이 되실 거잖아요. 그때 되면 그 스펙 한 줄이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원래 제 대학 동기인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포터로 저희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도 블로그를 계속 이제 가꿔주고 있어요. 취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취업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 이름을 신디로 쓰시는데 트리플랜드 블로그에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러면서 글을 시작하시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 게 용납이 안 된다고 멋있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저희 블로그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일스라는 사람인데요. 저희 팀원들이 계속 지금 영어 이름으로 나와서 다 외국인인 것 같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한국인이었고 이분만 진짜 외국인이에요. 이 친구는 미국인인데 제 바로 옆동 살거든요. 저랑 원래 친구였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의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분이시고요. 저희 팀의 모든 활동들을 할 때 오셔가지고 도와주세요. 근데 키가 이렇게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이어가지고 딱 한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백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팀이 뭔가를 할 때, 행사를 할 때 뭐든 하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저희 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 팀에 있거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 팀을 나간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처음부터 합류했다가 나간 분. 나간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직도 마음 한켠이 허전해요. 아직도 옆에 앉아있는 것 같고 듣고 있니? 어쨌든 이분이 처음에 합류를 하셔서 정말 디자인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저희 그 공동창업자 마케터랑 마찬가지로 열심히 독학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혹시 저희 앱을 다운받으시면 보시겠지만 그때 나오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혼자 다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아서 회식 때마다 와요. 고기 먹으려고. 두 번째는 제이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가 해외 나갈 때 전략적으로 영입했던 친구예요. 저희가 지금 트리플랜드 고객들 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소위 말하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데 그때 소통을 담당해주기 위해서 저희 팀에 합류했던 친구였고 원래 6개월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대기업 들어갔어요. 부러워요. 세 번째는 개발자인데 지금도 저희 팀에 도와주시고 계세요. 저희 팀 이제 서버를 만들어 주셨고 이분은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이잖아요. 이때 개발을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해커까지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해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팀원도 있었어요. 저희 팀 사진인데 무서우니까 빨리 넘길게요. 보통 스타트업에서 팀빌딩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채용 사이트인데 2가지 정도가 제일 유명해요. 하나는 로켓펀치라는 회사고 저희도 여기를 통해서 저희 거 관리하면서 그래서 저희 거 업데이트도 해주고 저희 팀원들 구할 때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빅인메이트라는 회사인데 비교적 최근에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이너 분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팀에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2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인력을 찾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인력을 구하는 사이트들이나 회사들도 되게 많고 뭐 들어보신 거 있나요? 사람인 이런 건 광고 많이 봤죠? 밖에 뭐 버스나 택시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자플래닛도 그렇고 자코리아도 그렇고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잡매칭 페어 같은 이벤트에 가는 건데 보통 코엑스 같은 데서 가끔 해요. 저희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저희 팀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이런 페어에 가셔가지고 팀을 찾고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렇게 써놔서 좀 말이 어려운데 자체 인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제일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전공이 영어라서 개발 쪽이나 디자인 쪽에 대한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구하는 데도 1년 가까이 걸렸던 거고 자체적으로 인맥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아름아름 도와주시기도 하고 팀끼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팀들이 뭐 합병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새로운 팀원들을 찾기도 하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예요. 마지막인데 올바른 팀빌딩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뭘 가르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혹시 친구들이 나중에 뭐 창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얻으면 어떨까 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팀빌딩이 중요한 이유. 네.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발표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회 주시면은 강의도 하러 다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보신대요. 첫 번째는 매출이고 많이 파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팀에 있느냐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미 한 달에 막 억씩 벌어요. 막 1억씩 팔아요. 그러면 팀에 누가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회사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저희가 후자인데 지금 당장 회사 자체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럼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팀 안에 있을까를 본대요. 근데 이거는 비단 스타트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속하게 되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인턴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이 그럼 잘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이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팀이 좋으면 회사가 좋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팀이 있으면 아이템을 바꿔도 되는데 팀이 안 좋으면 아이템이 좋아도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저도 들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팀에 언젠가 어떤 능력자께서 저한테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템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팀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제가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에 꽂혀 있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정말 살아남기 어렵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맞는 건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좋은 팀원이 있으니까 이 아이템이 잘 안 되면 다른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서 더 크게 키우겠다 라는 것들이 조금 준비했을 때 옳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심플해요. 어차피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못하고요, 개발도 못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말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발표하고 뭐 사업 선정되고 이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혼자서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함께 해주면서 이걸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팀빌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팀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좋은 팀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분 있어요? 친구? 혹시 좋은 팀원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팀원은 어떻게 찾죠? 아이디어 있어요, 혹시 친구?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팀원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 힘들어요. 되게 어렵죠. 그걸 알았으면 세상에 좋은 팀만 있겠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피스처럼 나루토처럼 그런 좋은 팀만, 만화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좋은 팀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찾아가는 중이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좋을까에 대해서만 좀 적어봤는데 제가 팀원을 고르는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실제로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분야라면 인성을 보겠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저희 팀원들 영입할 때도 제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문외한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했다 그러고 안 해도 나는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재택근무를 많이 채택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만 출근을 하게 하고 집에서 나머지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틀, 3일 동안 했어요? 그러고 안 하면 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패를 깠던 것 같아요. 모른다. 당신이 가서 뭐 7렐레, 8렐레 놀던지 난 모른다.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의 능력을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오하는 것처럼 멋있게 말하진 않았고요.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자주 쓰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딱 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그 말에 조금 이제 꽂힌 친구들이 저희 팀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든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어느 분야든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그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이걸 진짜로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은 다 멋있는 분들이라서. 세 번째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일하는 회사가 어떻게 커갈 건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6개월 플랜을 다 갖고 있어요. 내년에 뭐 할 건지도 알고 있고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가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의견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좀 많이 제시해 주려고 하고, 회사가 어떻게 커갈 거니까 이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라,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전 공유가 됐을 때, 아까 팀 정의 봤을 때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책임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저는 이제 팀원들을 만들어가면서 제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프로 설득러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말로 종교 지도자, 엄청 좋아하네, 보호망, 사기꾼 뭐 이런 게 있죠.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을 되게 잘할수록 성과가 좋은 사람들.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를 진행할 때 저는 지금 저희 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물론 팀원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팀원들이 저한테 딴지를 걸 수 있고 그걸 항상 들으려고 하고, 다만 저는 설득을 하죠. 왜 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저는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초기라서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막 다른 회사보다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많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당당하게 막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거꾸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편이기도 하고, 분위기 같이 만들어가기도 하고, 치킨도 쏘기도 하고.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치킨 사달라고 저한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사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분위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돈으로 증명하라는 건데, 제가 돈이 많아서 써놓은 건 아니고요. 저는 돈이 정말 없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 친구들 가르치고 있죠. 생활비 벌려고. 근데 저는 이제 돈으로 증명하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고 투자라는 걸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요번에 우리 회사의 이런 가치를 활용해서 이만큼의 돈을 유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다 필요 없고 당신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돈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것들로 계속 미래를 제시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써왔는데 명언을 좀 써왔어요. 네이버에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찰스 다윈이 한 얘기인데, 인류의 긴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임기응변하는 걸 배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세했대요. 팀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헬렌 켈러.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저 뒷문장이 저 그렇게란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만일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포드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가 한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헬렌 켈러가 회사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찰스 다윈도 학자였지 회사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팀이라는 거, 같이 만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강의는 여기서 보노보노와 함께 끝이 나는데,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 때로는 되게 큰 형처럼 여러분한테 멘토링도 해줄 때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할 때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 맞아 그때 좀 찐빵같이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지 라고 해서 조금만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도 저희 팀이 붕괴될 뻔한 적은 없었는데 슬럼프는 있었어요. 꽤 길었어요. 왜냐면 서비스가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획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나오기까지 텀이 좀 길었어요. 그때 이제 팀원들이 좀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뭐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할 게 없어서 나 오늘 뭐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도 돼요. 그런 고마워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역할 두 번째 중에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위기 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이제 어쨌든 저는 이걸 끌고 가야 되고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세 번째로 아까 돈으로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미친 듯이 대회에 나갔어요. 상금 주는 데는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저희 그 상탄 거 기록 보면 그 슬럼프 기간에 상탄 기록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로 계속 상장 딱 갖다 주고 아 우리 하나도 됐어. 아 우리 잘 나가 멋있어. 아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희망 주려고 희망 고문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오 누가 먼저 할래요? 아 네. 팀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되게 팀 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 되게 멋있는 질문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땐 아무것도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팀원 두 분도 페이스북 콘텐츠 보기만 하다가 자기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같이 커가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커가는 것도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회사가 조금씩 커질 때 그 타이밍에 맞는 능력자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는 되게 소통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개발자인데 개발을 잘한다고 하면 그냥 잘하는 줄 알지 어떻게 잘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팀에 합류를 했고 어떤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됐어요? 네. 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봐 주시네. 심사위원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건데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거가 베타 버전이에요.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네 지금 한 10,000명 정도 다운로드 받아줬는데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희도 조금 저는 제가 원래 아이템을 만들게 됐던 계기가 정말 이제 교류가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들어오시면 2만 원어치 포인트가 공짜니까 꼭 들어오세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